안녕하세요. 저는 할 말 다 못하면 자다가도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씩씩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말 못하고 당하고만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 들으시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눈, 이로 대처한 저의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털털하고 씩씩했던 저는 친구들, 남사친, 선생님들까지 절친이 아니어도 주변이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위 인싸라고 불리는 캐릭터였죠. 지금의 남편도 그 수많은 남사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없던 말도 생겨나고 무성한 소문들의 오해로 곤욕을 겪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당당했고 씩씩하게 할 말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갔어요. 그렇지만 모두 제 뜻대로 좋은 결과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 금이 가는 일도 생겼죠. 남편은 그때마다 제 편이 되어주었고 힘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오해라니까? 축제 때 민성이랑 둘만 있던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애들이 너랑 민성이만 학교 축제 때 공연장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래? 여러 명이 증언한 건데 계속 나한테 뻥칠 거야? 야, 친구 남친 꼬셔서 뭐 하려고 그래? 가뜩이나 친구도 많은 애가 왜 그러냐고. 축제 때 잠깐 공터에 갔던 건 맞아. 공연장이 너무 시끄럽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것뿐이라고. 그때 민성이도 밖에 있어서 우연히 마주친 거라니까? 끝까지 할 말 다 하면서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야, 민성이가 그래? 얘랑 단둘이 있었다고? 나까지 공터에 셋이 있었어. 너는 민성이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왜 사귀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와 오해가 있을 때도 남편은 제 주변 정리를 해주면서 도와주는 친구였죠. 의리도 있고 정의감 넘치던 제 남사친 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찐친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잘했죠. 졸업한 후 각자 대학에 가면서 어느새 우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편한 친구이기도 해서 그런지 연애를 오래 했지만 다행히 권태롭진 않았어요. 다정한 우리는 그렇게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랜 기간의 연애 끝에 우리에게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나이 26, 혼전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남친도 혼전 임신이라니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죠.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나 생길 법한 일이라서 당시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 임신했나 봐. 뭐라고? 진짜? 검사해 본 거야? 지난달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설마 하고 테스트기 사서 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 정말? 일단 침착하고 나랑 병원부터 같이 가보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청소년기부터 할머니와 살던 저는 할머니가 엄마이자 아빠이고 제 보호자이자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한테 뭐든지 다 말했던 딸 같은 손녀였죠. 할머니도 그런 저를 늘 당연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더 씩씩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덜컥 혼전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어떤 상황도 뭐든지 가장 우선순위로 다 상의드렸는데 고민되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먼저 병원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야, 우리 이참에 바로 결혼하자. 결혼 전에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결혼식부터 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려도 되잖아. 뭐라고? 난 그러기 싫어. 속이는 거잖아. 그냥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생각 좀 해볼게.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어? 뭐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결혼할 생각으로 만난 다 큰 성인들인데 할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항상 내 편이시잖아. 내가 같이 가서 할머님께 말씀드릴까? 그리고 이참에 우리 엄마도 만나서 결혼 말씀드리자. 자기 어머니? 그건 또 생각 못했네. 혼전에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까? 갑자기 우리 할머니보다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일이 더 걱정되네. 괜찮아. 잘 말씀드려보자.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늘 그랬듯이 저는 숨기고 거짓말하는 건 적성에 안 맞아서 어른들께도 솔직해지자 마음먹었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저희 할머니는 이해해 주시면서 제 건강이 먼저라며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쁜 손녀딸 엄마랑 아빠가 더 예쁜 아기 낳게 해주실 거야. 늘 너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이제는 당당하고 씩씩한 엄마가 돼야지.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대신 늘 제 곁에 계신 할머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철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되는 제 자신에게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울컥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 앞 남친은 처음 보는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순간 창피해서 퇴근하는 무리 속에 숨고 싶었지만 분명 저를 위한 마음으로 그도 큰맘 먹고 준비했을 테니 그럴 수는 없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야? 이렇게 큰 꽃다발을 들고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주는 거야? 실은 그게 아기 가졌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축하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다. 오다 주웠어. 뭐 어쨌든 기분은 좋네. 그래? 어머니 만난다고 또 긴장할까봐 준비하기도 했고 어쨌든 기분 좋다 하니 이벤트 먹혔네? 다행이다. 모르겠어. 나 떨려. 어쨌든 잘 말씀드려보자. 자기가 많이 도와줘? 꽃다발이 무거워서 남친 손에 그대로 들린 채로 우리는 커플티를 팍팍 내면서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고 청바지에 티셔츠, 자켓을 걸친 캐주얼한 모습이셨습니다. 남친을 일찍 낳으셨다고는 들었는데 사진보다 더 젊어 보이셔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다, 반가워. 아들한테 얘기 듣고 너무 보고 싶었어. 처음부터 화사하게 웃음으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떨리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환대받으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꽃다발은 다 뭐야? 나 만난다고 준비했구나. 네? 네, 맞아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은 제 적성에 안 맞다고 했던가요? 제가 답하는 사이 남친이 아무 대답도 못하도록 남친의 품에서 꽃다발을 잽싸게 낚아채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시월드가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속으로 혼자 생각했죠. 마음에 없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신기한 저를 새롭게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친의 얼굴을 봤죠.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잠시 굴욕적인 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지만 금세 차분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친도 제 눈치를 살피며 웃음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큰 꽃다발을 준비할 생각을 다 했니?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그런데 너무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꽃다발과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첨이나 하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젊어 보이셨고 꽃과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만큼 화사하게 미소로 화답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남친은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저희 연애 오래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얘기도 들어왔고 나랑 결혼 준비 같이 잘해보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실은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저는 서둘러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빨리 말씀드리고 속이나 후련해져서 저녁 식사라도 체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너무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래, 아들이 미리 얘기는 해서 알고 있었단다.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예쁘게 잘 키워주신 할머님께 감사한 마음이란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앞으로 내가 친엄마처럼 아껴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실화인가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는 잘 안 나오던데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새 생명도 가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까지 너무 쿨하고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말이죠.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돌아가신 사돈 어른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와 주실 거야. 시모는 잠시 연극 무대에 몰입하여
독백 연기하는 여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천장을 올려보시더니 허공에 대고 사돈 어른들 걱정하지 전혀 마세요. 이제 제가 며느리 딸처럼 사랑으로 아껴주고 잘 보듬겠습니다. 기도하듯이 읊조리시고는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나쁘고 못된 시모보다야 얼마나 복인가 생각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가정 환경을 다 아시고도 울어주기까지 하다니 감동 그 자체였어요. 걱정과는 정반대로 시어머니와 첫 만남은 무사하게 마무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쿨한 시어머니, 게다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젊게 사시는 분이구나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잘 모시면서 즐겁게 사는 일만 남았다 상상했죠. 그러나 임신을 한 상태로 하는 결혼 준비는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준비 시간도 짧았던 터라 서둘러야 했기에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함께 준비해야 했죠.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도 남편은 일 때문에 늦는다며 시어머니와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몇 주 안 되었지만 친절하고 좋은 시모와 급격하게 친해져서 엄마처럼 생각하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드레스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모는 샵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 드레스 너무 예쁘지 않니? 날씬한 우리 며느리야 아무거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리겠지만 내 눈에는 이게 가장 예쁜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입어보렴. 네, 어머니. 예쁜데요? 입고 나올게요.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첫 번째 드레스를 갈아입으려고 챙겼죠. 평상복이 아니다 보니 제 눈에는 전부 다 예뻐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예쁘다를 연발하시며 남편이 해준다는 리액션과 동시에 사진을 엄청 찍어주셨어요. 게다가 시모는 아는 샵이다 보니 직원들도 합세하여 박수까지 쳐주시면서 제가 입은 드레스마다 격하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레스도 시어머니가 골라주시더니 또 입어보라셔서 입고 나왔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디자인의 드레스였지만 임신 초기라 배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죠. 이번에도 시모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사진을 찍어주셨고 다 잘 어울린다며 칭찬이 연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저는 좋기 10벌은 입어본 것 같았죠.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입었던 드레스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헷갈리기 시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첫 번째 입었던 드레스 아니면 네 번째 입었던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제게 옷 갈아입히며 인형놀이를 계속하실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 더 안 입어보게? 아는 샵이라 편하게 다 입어봐도 돼. 시간 많아 얘야. 그리고 우리 아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더 입어보자. 결혼식 드레스인데 신중해야 하지 않겠니? 왜? 벌써 힘들어? 네, 어머니 저 조금 힘든데요. 어머니가 이미 예쁜 거 많이 골라주셨으니까 입어본 드레스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아가야, 그러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몇 벌만 더 입어보자, 응?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예쁜 드레스를 골라주고 싶어서 그래, 응? 시모가 그날 처음 좀 과하시다고 생각되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딸처럼 생각해서 욕심내시나 보다 했죠. 그리고 저는 잠시 휴식 후 드레스 패션쇼를 시작해드렸습니다. 몇 벌을 더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입어보겠다 싶을 때 드디어 남편이 샵에 도착했죠. 아, 정말 미안해. 회사에 미리 사정을 말했었는데 오늘따라 급한 업무들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야, 정말 미안하다. 드레스는 골랐어? 그래, 우리 아들 고생하느라 늦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엄마가 딸내미 드레스 골라주는 심정으로 잘 봐드리고 있었으니 걱정 마. 그래? 결혼식 드레스는 그래서 어떤 걸로 고른 거야? 이걸로 하려고. 이게 가장 예쁘더라고.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엄청 기분업이 된 상태로 제가 답할 차례에도 본인 마음대로 드레스를 결정하시고 남편에게 대신 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했죠. 게다가 골라주신 드레스는 제가 입기에 너무 꽉 조이는 라인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 때 입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의사를 전달하려는 순간 시모는 본인이 고른 드레스를 직원에게 주더니 이걸로 해달라며 부탁하셨죠. 제 선택도 아닌 그 드레스가 결정되나 싶어 저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드레스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그 드레스 디자인이 조금 입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기는 아가. 너 날씬해서 걱정 없다니까? 다 예쁘다니까. 이게 더 늘씬해 보이고 예뻤어. 다시 입어볼래? 쿨하던 시어머니는 오늘만큼은 고집도 있으시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입는 건데 무조건 양보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지금 또다시 입어보기는 좀 힘들고요. 아까 어머니가 잘 찍어주셨던 사진 보면서 남편과 고르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렴. 근데 내가 골라준 게 진짜 너무 예뻤다니까. 사진 보나만 하지 뭐. 어쩌다 보니 남편이 심판이 된 상황. 드레스를 선택하는 신부가 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머니가 양보해 주셨다고 해야 맞나요? 남편과 제 의견이 다행히도 같아서 제가 원하는 드레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른 게 더 예쁘긴 했는데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너가 좋다는데. 그리고 아가야, 내 딸이다 생각하니까 욕심나서 좀 오버를 했나 보다. 이해해 주렴. 시어머니 말씀대로 오버를 좀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본식 드레스는 잘 골랐고 어머니의 깊은 관심이려니 일단락되었습니다.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셨겠지 하고 말이죠. 그 후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와 남편은 함께 같이 살 신혼집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나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모두 한 동네였고 우리 부부도 어르신들과 가깝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드레스샵에 이어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아시는 지인분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고 추천받았습니다. 아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매번 소개해 주시고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만 몇 년인데 그 정도야 문제없지. 그리고 내 딸 같은 며느리가 살 집인데 무엇보다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집도 심호와 알아보고 잘 계약을 끝냈습니다. 새 가구나 살림살이를 사서 넣는 것도 어머니와 상의드리게 되었고 정말 엄마처럼 아껴주시는구나 했죠. 드디어 행복한 결혼식. 인맥 관계 넓으신 시어머니의 사람들로 넘쳐났고 저는 여기저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인사드리기 바빴습니다. 딸 같은 제 며느리예요. 예쁘죠? 모델 뺨칠 정도라니까. 결혼식 이후 근처를 돌아다닐 때도 시어머니 덕분에 모르는 분까지 인사를 건네실 정도였습니다. 한동안은 동네 연예인이 된 기분으로 항상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 그 딸 같은 며느리 오셨네. 이제 슬슬 배가 불러오나 본데? 그러네. 결혼식 때는 전혀 티가 없더니 이제 아기 엄마 티가 나네요. 아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엄마는 잘 계시지? 요즘 통 못 봤네. 바쁘신가? 딸 같은 며느리 챙기느라? 그러고 보니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드린 게 마지막이었죠. 임신 5개월째.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어머니는 항상 바쁘시다고 하셔서 뵙기 어려웠죠. 저도 일하면서 태교도 하다 보니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시어머니께 괜히 부담드리는 거 아닐까 싶어 전화통화만 드리게 되었죠. 딸내미, 관리는 잘하고 있니? 내가 요즘 너희 결혼식 이후 사람들 인사하고 다니느라 너희보다 더 바빴네. 잘 먹고 챙기렴. 이번 주말에는 꼭 얼굴 보자. 우리 둘이 저녁 먹는 거 어떠니? 그렇게 시모와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미리 알려주신 식당은 동네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라 저는 어머니가 저와 결혼 준비할 때처럼 데이트라도 하시려고나 생각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로 들어오라며 손짓하셨죠. 저는 반가워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싸늘하게 쳐다보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의아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너는 택시 타고 오는데 지각이니? 오랜만에 보자고 하면 서둘러 오지. 아, 죄송해요. 일찍 나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꼬박꼬박 아주 말대답은 잘하네. 늦은 주제에. 누구시죠? 순간 제가 쿨하게 알던 시모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저를 위해 주말에 식사 데이트하러 나와주신 자리인데 기분을 망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메뉴 보며 음식을 주문하려던 참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화 푸세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할게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답도 하지 않으시더니 종업원을 불러 알아서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말 없이 핸드폰을 보고 계실 때쯤 주문한 음식을 저희 자리로 종업원이 가져와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폰을 보시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나신 건지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일어나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종업원의 눈이 마주쳤고 조금 무안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배가 제법 많이 나왔네?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나는 오뚝이 같네. 네? 아, 이제 배가 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그 날씬하던 몸이 오뚝이가 됐어? 다시 날씬해지려면 출산 후 관리 제대로 해야겠다. 안 그러면 더 그 상태로 돼지되기 십상이야. 네가 키는 늘씬한데 체격이 크잖아. 살이 조금만 붙어도 럭비 선수들처럼 보이기 쉽지. 출산 후에 관리 잘 해봐야죠. 다이어트 잘하면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넌 내가 딱 보인다니까. 아무튼 말대꾸는 꼬박꼬박 잘도 하지. 나는 우리 아들 낳을 때 배도 많이 안 나왔고 워낙 말라서 티도 안 났어. 넌 벌써부터 오뚜기 같은 게 뚱뚱한 앞날이 보인다니까. 관리가 뭐 말처럼 쉽니? 시모의 말씀에 종업원도 어리둥절했는지 급히 세팅 후 자리에서 사라졌죠. 저의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오뚜기 같다면서 밥 먹는 내내 놀리고 계셨어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뭐라도 답할 말도 없고 기분도 아니어서 꾸역꾸역 음식만 먹었습니다. 대답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한다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셨죠. 제가 지각해서 화나신 걸 이렇게 푸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어머니에게 놀림만 당하다가 주말 저녁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모르는 식당으로 부르신 이유인가도 싶었죠. 설마 하면서도 배가 불룩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셨던 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식당에서 놀림감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만 같았어요. 식사 후에도 내가 사주려고 불렀는데 지각한 사람이 쏘는 게 맞잖냐면서 계산서를 주시고는 택시를 불러 내려주고 가라고 하셨죠. 물론 어머니와 식사한 비용이야 지각이든 아니든 제가 내는 게 아깝지 않을 일인데 그날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시모에게 엄마처럼 생각하고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부재 중이실 때가 많았죠. 전화통화가 되는 날이면 어머니께 식사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만나 뵙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처럼 다정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제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셔서 서운함까지 생기기도 했죠. 요즘 할머니가 나랑 내 뱃속의 아기까지 돌봐주느라 힘드시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주 보고 좋지. 시어머니는 뭐가 바쁘신지 한 번을 못 봐.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냥 바빠서 자기도 연락 자주 못한다고만 하고. 왜? 우리 손녀딸 시어머니가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해? 그런 걸로 서운해 마라. 너 결혼할 때도 얼마나 시시콜콜 챙겨주셨니? 그런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렴. 아니 지난번에는 임신한 내 배 불룩하다고 놀리시더라고. 오뚜기네 돼지네 하시면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렇게 놀리셨다니까? 야야, 너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그렇게 시어머니 쿨하고 좋다고 칭찬할 때 언제고 좀 놀렸다고 뭘 그랴. 진짜 딸이다 생각하면 별소리 더 할 수도 있지. 사소한 거 다 따지면서 시댁과 맞춰 살기 힘들어. 별말 아니면 너도 한기로 흘리고 잊으렴. 그래야 태아에게도 좋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괜히 바쁜 시모의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한 것도 같았습니다. 별말도 별일도 아니겠거니 잊었죠. 아이를 순산하고 산후조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운하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의 얼굴은 보신 적도 없으셨죠. 제가 임신 만삭이 됐을 때까지는 여전히 바쁜 일정이셨고 출산일 직전에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셨죠. 심지어 해외여행 중에 통화가 어렵다며 출산하는 날에도 통화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산 후 며칠 뒤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여행지에 같이 온 분들이 다들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게 됐지 뭐니? 비행기 변경하고 숙소 잡고
너무 할 게 많아서 이제야 연락했네. 아이는 잘 낳은 거니? 어머니의 긴 해외여행 일정은 제 출산일과 아무 상관없이 즐거운 여행이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을 뵐 수 없던 시어머니는 귀국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저도 출산과 육아에 초보 엄마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시모의 전화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죠.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57분. 그때 당시 저는 아이 키우느라 잠잘 틈도 없어서 온종일 졸린 상태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른 시각에 오랜만에 연락하신 어머니와 전화를 비몽사몽 받게 되었습니다. 잤니? 아기 키우는 애가 여태 차? 이따가 아침에 집으로 좀 와. 아침 7시까지. 어머니 지금 6시인데요. 아침 7시에 어머니 댁으로요? 야, 너는 애 키우느라 요즘 회사도 쉰다면서 이제 일어난 거니? 더 게을러서 어쩌려고 그래? 부지런해야 아기도 잘 키우지. 딴소리 말고 이따 아침 7시까지 내 집으로 오라고. 집도 코앞인데 오래 걸릴 거 없잖아. 시모는 본인 말씀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전화에 화들짝 잠이 깨버렸죠. 이른 아침에 제게 전화하셔서 황급하게 오라고 한 거면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어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대충 설명만 하고 챙길 것만 당부한 뒤 저만 황급히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의 이른 시각 전화가 계속 걱정만 되었죠. 분명 급한 사정이 있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서둘렀습니다. 허둥지둥 급한 마음에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조깅 운동한다 치면서 말이죠.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헐떡거리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네? 야, 근데 너는 아침부터 꼴이 그게 뭐니? 세수는 한 거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꼬라지하고는. 거울 좀 봐라. 애가 점점 못난이가 되어가니? 아침부터 놀리려고 부르신 일은 아닐 테니 어머니의 말은 한 귀로 흘렸죠. 저는 그보다 다급하게 여쭤봤습니다.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그때까지도 헐떡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침에 무슨 일이라도... 야, 아침부터 밥상머리 앞에서 더럽게 왜 숨을 헐떡거려? 어서 이리 와 앉기나 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식탁에 저녁 식사 같은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앉아서 식사하라며 재촉하셨죠. 아니, 요즘 왜 그런지 마음이 심란해서 입맛도 없었거든. 오늘도 겨우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내 딸 같은 며느리 뒀다 뭐 하겠니? 이럴 때 딸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 싶었지. 그 새벽 같은 아침에 시어머니 혼자 식사하려니 너무 기분도 마음도 안 좋으셔서 제게 하소연하실 겸 식사하자고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에 휩싸여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전력 질주했던 거죠. 다행히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남편이 출근을 안 해서 망정이었지 평일이었다면 아기까지 업고 뛰어왔어야 했나 별별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식탁을 보니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음식들에 괜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말 아침이기도 천천히 어머니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들으며 좋게 먹은 마음으로 밥도 먹었죠. 어머니, 요즘 심란해서 입맛도 없으셨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저랑 어서 아침 식사하세요. 제가 요즘 아기 키우느라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침 일찍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뭐? 미리 말씀해 달라고? 밥 먹자고 딸내미 부르는데 미리 예약까지 해야 되냐? 집이 코앞이구만. 아무 때나 와서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아무튼 어서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참 동안 지난 과거 얘기부터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까지 제게 딸내미를 1000번을 부르시며 모든 하소연을 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모 덕분에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한 날이었죠. 그러나 딸 같은 며느리 타령은 그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 핑계 저 핑계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아기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딸 같은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부르셔서 엄마 놀이를 시작하신 겁니다. 어느 날은 딸내미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자며 먹고 싶은 메뉴를 제게 말씀하시더니 차려놓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차려놓은 반찬이 맛이 없다고 타박하시더니 다음 날은 반찬 만드는 요리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부르셨죠. 이럴 때 회사라도 일이라도 있는 시기였다면
뭐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까지 생겼습니다. 아이 육아로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 몸은 피곤한데 둘러댈 별다른 핑계도 없더라고요. 넌 좋겠다. 반찬 만드는 방법도 배워가고 반찬도 챙겨가고 아주 일석이조네. 어머니, 만든 반찬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 정말 집에 반찬이 넘치게 많아요. 가뜩이나 애 아빠도 일이 바빠서 거의 밖에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있는 찬도 지금 다 못 먹어요. 야, 너는 매번 내가 딸이다 생각하고 잘해줘도 꼭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길게 하더라. 엄마한테 대들어야 직성이 풀리니? 반찬 남기 전에 너의 할머니도 챙겨드리고 하면 되잖아. 애가 정이 없니? 저는 이미 제 할머니도 진작에 챙겨드렸었죠. 힘들게 만든 반찬 남는다고 갖다 버릴 저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모는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일주일에 6일을 부르셔서 반찬만 만든 주간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도 될 요리 일정 아닌가요? 게다가 가족이 먹는 기준 양도 아닌 식당 영업 수준의 양으로 반찬을 계속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신 시모는 여기저기 다 나눠줄 생각으로 그러셨던 거였죠. 반찬 재료비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처음에는 가족들 먹는 반찬이니 제가 재료를 사다 드렸죠. 그런데 시모가 요구하는 양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요리 재료 비용도 부담되었죠. 저는 시간이나 돈이 계속 너무 낭비라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핑계 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즘 아기 키우면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시더라도 양이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전부 다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요. 실은 재료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야, 너는 진짜 내 딸이라 생각하면 나한테 그 정도도 안 해주냐?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해주는데 뭐 얼마나 돈을 썼다고 사사건건 불만이 많아? 재료비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 그거 몇 푼 된다고? 너가 나를 엄마같이 생각해봐. 그거 아깝게 생각하겠냐고? 저는 분명 점점 더 시어머니와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 이제는 달갑지도 않았죠. 세상에 어떤 딸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할까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남들과 나누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어머니를 엄마라 생각하고 돕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제 육아에도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시모에 대해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전부 제 마음에 드는 일만 있으리라는 법도 없다는 걸 알기에 원만한 사이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죠. 그리고 결혼 후 사사로운 일들은 잘 맞추며 살라고 하신 저의 할머니 말씀을 되새면서 말이죠. 출산 이후 육아 전쟁으로 신경 쓸 수 없던 제 헤어스타일은 마치 골룸과도 같았고 제 몸매는 곰돌이 푸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였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게 값진 아기를 얻게 되었으니 스스로 회복 관리에 돌입할 길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 오늘 집에서 머리 염색 좀 하려고요. 미용실에 갈 수는 없어서 셀프로 하려는데 혹시 아이 좀 봐주실 겸 오실 수 있으세요? 저녁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머리 염색을? 집에서 네가 직접 셀프로 한다고? 그러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털마저 망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모든 말투는 저를 약 올리려고 하시는 말투 같았죠. 유머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지 엄마와 딸처럼 친한 사이라는 걸 막말로 표현하시려는 건지 잠자코 듣다가도 점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화 끊기가 무섭게 집으로 바로 오셨죠. 시모 손에는 염색약이 들려 있었죠. 그러더니 저더러 아기 잘 때 직접 발라준다며 급히 욕실로 데려가서 염색약을 섞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사다 주시고 챙겨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했지만 무슨 색깔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컬러예요? 저 그냥 원래 머리색으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머리 색깔이 얼마나 시골 촌년 같은데. 넌 거울도 안 보니? 좀 어두운 색으로 해. 그래야 세련되어 보이지. 점점 까탈스럽니? 엄마가 사다 바치기까지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저는 별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급정색하시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색깔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화 푸세요. 그걸로 제가 염색할게요. 왜? 내가 머리 이상하게 발라줄까봐 그것도 의심되냐? 너는 엄마도 못 믿으면 네 남편은 어떻게 믿고 사니? 딸 같아서 며느리 머리까지 염색해준다고 약까지 사다 줬는데 내가 이따위 소리나 들어야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디 큰일 나냐?
시모는 한번 화가 나서 노발대발 하시면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셔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목소리에 깼는지 칭얼거리는 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있는 방으로 시어머니를 달래서 겨우 밀어 넣듯이 모셔두고 저는 빛의 속도로 셀프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사다 주신 염색약으로 말이죠. 안 그러면 시모가 남은 제 머리털마저 전부 뽑히도록 염색을 거들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소소하게라도 저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에 시모와의 마찰로 생기는 스트레스까지 출산 후에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점점 더 참견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톱 손질을 하려고 케어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샵에 가면 비싸기도 하고 아기를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맡기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셀프 미용처럼 셀프 케어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구입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의 집에 들어오시다가 택배로 도착한 미용 세트를 보시더니 직접 뜯어 확인까지 하고는 제게 주시는 거예요. 언박싱을 대신 해주신 셈이 되어버렸죠. 순간 짜증이 났지만 엄마네 딸이네 그 레퍼토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뭐든지 집에서 너가 하다가 이상한 꼴로 다니려고 그래? 아주 하다 손톱까지 손질한다고 저걸 산 거야? 돈이 썩어났네. 야,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엄마 맛있는 거나 더 사주지. 넌 집에서 애 보는데 손톱까지 멋부리고 난리니? 아주 번쩍번쩍한 거라도 붙여봐. 손톱을 아주 그냥 뽑아버릴 줄 알아. 어머니, 이거요 젤 붙이고 멋부리는 그런 관리 아니에요. 손톱 지저분한 거 손질하고 다듬고 하는 도구들이에요. 정말 케어만 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이제는 나를 가르쳐라. 아무튼 이상한 꼴로 케어네 뭐네 하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케어만 받는 거면 내가 아는 지인이 하는 샵에 얘기해 줄 테니 다녀오던지. 시모가 다소 오해해서 하신 말씀이셨지만 제가 제 손톱에 설령 젤을 붙여서 멋을 부린다고 한들 그렇게 심한 말까지 들으며 간섭받아야 하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어머니가 아는 분을 네일샵에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야 시모의 마음대로 간섭하기 좋아서 그렇게 소개와 추천을 해주시는 모양이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레퍼토리와 함께 금방 화를 내셔서 더 이상 대화를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퇴근하면 저녁에 함께 치킨이라도 시켜서 드시면 어떻겠냐고 급히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는 진짜 거울 안 보니? 아직 임신 중인 배야 너. 그 배에 치킨까지 넣으려고? 아주 출산 후에 관리를 잘해서 다이어트하면 금방 살 뺄 것처럼 그러더니 말이 쉽지? 저 그래서 이것저것 셀프라도 관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치킨 시켜서 저는 맛만 보죠, 뭐. 아니, 나중에 내 손자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너 그 돼지꼴로 엄마라고 갈 거야? 아가 놀라서 울며 도망가지. 세월 금방이야. 빨리 빼야지. 그래, 손톱이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부터 해. 치킨 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딸내미가 돼지로 사는 건 이 엄마도 싫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쉴 새 없는 그 레퍼토리. 딸 같은 며느리, 내 딸내미를 내세워서 저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니 저의 뱃살까지도 이래저래 참견하시는 시모를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던 저는 마음을 먹었죠. 참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원래대로 할 말은 다 하고 살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사실 남편도 저와 육아를 도우며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늘 시모와의 갈등을 얘기해봤자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가깝게 그러시는데 왜 큰일로 여기냐며 별일 아닌 듯 넘겼죠. 그렇다 보니 얘기만 꺼내면 남편과 싸움이 되었고 이렇게 시모와의 문제를 남편과도 싸우다가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불 작전으로 제 원래 모습을 되찾겠다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제 엄마처럼 대하기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집에 와서 김장김치를 담그자며 부르셨습니다. 저는 날이 왔구나 생각했죠. 결전의 그날이었습니다. 최대한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은 묶은 건지 푼 건지 가늠하기 쉽지 않게, 고무줄이 헐렁거리는 헐렁한 바지는 김장한 김치를 넣고 와도 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 발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슬리퍼는 기본이었죠.
정말 시어머니가 보면 경악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미 경악하며 아기를 안고 시모댁으로 즐겁게 향했죠. 세상에, 야, 너 왜 그래? 옷꼬라지가 뭐냐고. 백수 건달이야 뭐야? 엄마, 나 백수 맞잖아요. 몰랐어? 애기나 키우지 하는 일도 없는데 백수지 뭐. 얘가 미쳤나? 정신 나갔니? 곧 있으면 내 지인들이 긴장 돋는다고 집으로 올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창피하게? 엄마 딸이 창피해요? 옷 사입게 그럼 용돈 좀 줘요. 엄마가 딸 제대로 된 옷도 좀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가셨죠. 빤히 째려보시더니 지인들이 온다고 계속 옷꼬라지를 타박하며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저도 화를 냈어요. 엄마, 딸한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처럼 딸처럼 대하라고 하시더니 옷 사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돈 주시면 갈아입을 옷 사서 입고 온다니까 왜 그래요? 눈눈 이이 작전으로 제가 할 말 다 하자 당황한 시모는 상황이 급했는지 진짜 돈을 주더니 아기 놔두고 옷 사입고 오라며 누가 볼까봐 내쫓듯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지인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배추가 쌓여있는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런 거실에서 저는 시모가 잘하시던 독백 연기를 시작해보았어요. 거실 바닥에 냅다 드러누워 액션도 곁들였죠. 엄마, 어머니, 저 용돈 좀 더 주세요. 옷값도 모자라서 제 돈 보태서 샀다고요. 그리고 엄마 딸이 요즘 애가 분유에다 기저귀에다 구입할 게 오죽 많냐고요. 엄마면 그런 거 알아서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한 시모는 할 말을 잃고 화를 삼키고 계셨습니다. 너, 당장 너 집으로 가. 뭐 잘못 먹었나? 아침부터 어디 깽판을 치고 있어? 일어나! 어서 안 일어나? 그때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입장하셨습니다. 저의 연극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었죠. 엄마, 나 용돈 안 주면 여기 있는 이 배추들 싹 다 뜯어서 공중분해 시킬 거야. 잘 봐요. 저는 시모와 관객들 앞에서 배춧잎을 하나하나 뜯어다가 한 통을 번쩍 들어서 통째로 바닥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팝콘 터질 때 모습처럼 말이죠. 아, 안 돼, 내 배추! 배추가 금값인데, 아유,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마음이 급해진 시모는 황급히 지갑을 꺼내서 제게 5만 원짜리 지폐를 계속 정신없이 꺼내시더니 쥐어주면서 배추를 사수하셨습니다. 저는 방긋 웃으며 배추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용돈 잘 쓰겠다고 꾸벅 절하듯 인사드렸죠. 잠시 정적이 지나자 관객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얼굴만 울상이 되셨죠. 그렇게 미친 연극 무대를 펼치고 난 후 저는 배고프다고 엄마 집밥이 최고라며 아무 때나 아기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반찬 투정도 함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모의 흰 머리를 보고 뽑아드린다고 건드리면서 염색해드리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제가 원하는 컬러의 염색약을 단숨에 발라놓기도 했죠. 엄마, 딸이 해주는데 싫으세요? 엄마 딸이 이렇게 아껴드리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나가시고 자리를 피하시기까지 하셨죠. 남편과도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고 한동안은 제가 원해도 시어머니를 뵙지 못했죠. 그래도 언젠가 처음에 저를 아껴주신 마음으로 돌아와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나 엄마 같은 시어머니로 지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제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시모에게 처음 받아보는 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제 맞불 작전에 놀라서 계속 피하시더니 어머니도 마음을 돌이키신 모양입니다. 문자의 일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딸 같은 며느리를 요구로 너를 너무 막대했던 모양이구나. 잘못했다. 손녀도 보고 싶고 너도 우리 아들도 보고 싶구나. 김장했던 김치가 잘 익었으니 먹고 챙겨가거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와서 식사하자. 맛있게 엄마처럼 집밥 해줄게. 이제 차근차근 가족과 배려의 대화를 다시 나눠봐야겠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때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부담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피곤한 세상 할 말은 하면서 당당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